2018년 태국 치앙라이 축구 연습을 마친 12명의 소년과 25살 코치는 함께 동굴 탐험을 떠난다. 동굴의 이름은 탐루앙. 총 길이 10km로 태국에서 가장 긴 동굴 중 하나였는데 문제는 이 동굴이 매년 7월이면 폭우로 완전히 물에 잠기는 곳이라는 것. 입구에 분명히 경고문이 붙어 있었다. 이들이 들어간 시기는 6월 23일로 아직 7월에 우기가 시작되기 전이었는데 그러나 하필 그 해는 비가 일찍 왔고 아이들이 동굴에 들어간 직후 갑자기 쏟아진 폭우가 동굴 입구를 통째로 삼켜버린다. 물은 순식간에 불어났고 돌아갈 길은 완전히 사라지고 마는데 그렇게 소년들은 쏟아지는 물을 피해 계속 안쪽으로 들어갔고 결국 동굴 4km 깊이 바위 위 작은 공간에 올라가게 된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식량도 물도 없이 완전히 고립되어 버린 아이들. 그날 밤 아이들이 집에 돌아오지 않자 부모들이 경찰에 신고했고 추적 끝에 동굴 입구에서 자전거 12대와 축구화가 일렬로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 아이들이 동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러나 진짜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이었으니 소년들이 동굴에 고립되어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태국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이 즉시 출동, 동굴 안으로 뛰어들었는데 그러나 상황은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으니 동굴 안은 진흙탕 물로 가득 차 시야는 완전히 제로였고 코앞에 뭐가 있는지도 보이지 않는 완전한 암흑이었다. 게다가 물살은 사람을 집어삼킬 듯 거세게 밀어붙였고 좁은 통로는 사람 한 명이 겨우 기어서 지나갈 정도. 결국 태국 특수부대조차 수백 미터도 전진하지 못하고 되돌아오고 만다. 결국 영국에서 세계 최정상급 동굴 다이버 2명이 파견되었고 미국, 중국, 호주, 일본에서도 구조대가 속속 도착하기 시작. 동굴 앞에는 거대한 구조본부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러나 다이버들은 동굴 앞에서 멈춰야 했으니 물이 너무 불어나 동굴 입구 200m 지점부터 이미 완전히 잠겨 있었던 것. 수백 대의 양수기를 동원해 물을 퍼냈지만 비는 계속 내렸고 퍼내는 양보다 밀려드는 양이 훨씬 많았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닷새가 지났지만 아직 아무런 소식이 없는 상태. 밖에서는 부모들이 밤낮 없이 동굴 앞을 지키며 기도를 올렸고 전 세계 언론이 이 동굴 앞에 모여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이 이미 죽었을 거라는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한다. 그렇게 시간은 하염없이 흘러 고립 9일차. 산소조차 부족한 칠흑의 동굴 속에서 한 끼도 먹지 못한 아이들이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다. 그런데 물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했고 영국에서 온 동굴 다이버 2명은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다시 잠수를 시작한다. 그렇게 수시간 동안 좁디 좁은 수중 통로를 기어가듯 전진했고 그렇게 끝없이 이어지는 칠흑의 수중 미로를 억겁의 시간 동안 헤엄치며 마침내 동굴 4km 지점 어둠의 끝에 도착했을 때 어둠 속에서 바위 위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는 앙상한 13개의 얼굴을 발견하게 된다. 아이들은 동굴 벽에서 흘러내리는 물방울만 핥으며 버텼고 코치는 아이들에게 명상을 가르치며 움직이지 말고 에너지를 아끼라고 다독인다. 그렇게 아이들은 서로를 안고 체온을 나누며 어둠 속에서 9일을 버텨낸 것. 다이버가 발견 소식을 밖으로 전했을 때 동굴 입구에서 기다리던 부모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전 세계가 환호했으나 그러나 진짜 지옥은 지금부터 시작이었으니 동굴에 고립된 아이들을 찾아냈지만 문제는 데리고 나올 방법이 없다는 것. 동굴 입구부터 아이들이 있는 곳까지는 4km. 그 사이에는 완전히 물에 잠긴 수중 통로가 수십 개 이어져 있었고 가장 좁은 구간은 폭 70cm로 산소통을 등에 지면 끼어서 못 지나가니 앞으로 밀어가며 전진해야 하는 수준. 전문 다이버도 편도 5시간이 걸리는 지옥의 난이도. 고민 끝에 생각한 첫 방법은 우기가 끝나는 4개월 후까지 아이들을 동굴 안에서 버티게 하는 것이었는데 그 계획은 점차 무너지기 시작했으니 바로 동굴 안의 산소 농도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한 것. 한정된 공간 안에서 많은 사람이 산소를 소비하다 보니 산소 농도는 21%에서 15%까지 떨어지게 되었고 15%라는 수치는 사람이 제대로 숨도 쉬기 어려운 위험 수준이었다. 곧 본격적인 우기가 시작되면 동굴은 완전히 물에 잠기게 되어 아예 나올 방법이 없어지고 아이들은 갇힌 동굴 안에서 산소 부족으로 질식사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 산소는 줄어들고 비는 계속 오고 시간은 없었다. 전 세계에서 10,000명의 구조 인력이 모여들었지만 아무도 이 아이들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으니 그러나 여기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말았으니 구조작전이 본격화되던 바로 그때 최악의 소식이 날아들었으니
동굴 안에 산소통을 배치하던 전직 해군 특수부대원이 산소통을 설치하고 돌아오는 길에 자신의 산소가 바닥나 버렸고 결국 그대로 의식을 잃은 채 다시는 눈을 뜨지 못했다는 것. 아이들을 구조하기는커녕 베테랑 다이버조차도 죽어나가는 동굴에서 수영도 못하는 아이들을 도대체 어떻게 데리고 나온단 말인가. 그런데 남은 선택지는 딱 두 가지뿐. 첫 번째는 아이들을 동굴에 4개월간 두고 물이 빠지길 기다리는 것. 그러나 이건 동굴 내 산소가 버티지 못하니 사실상 불가능. 결국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시도된 적 없는 전대미문의 두 번째 작전을 시행하게 되었으니 그것은 바로 아이들을 마취시킨 뒤 물속으로 데리고 나오는 것. 마취 전문 의사가 아이들의 팔에 마취제를 투여하고 완전히 의식을 잃은 아이를 다이버가 가슴에 안고 5시간 동안 치르게 물속을 헤엄쳐 나오는 것인데, 혹시라도 중간에 마취가 풀려 공포에 질린 아이가 물속에서 발버둥 치는 순간 둘 다 죽게 되기에 다이버들은 중간중간 마취를 추가로 투여하며 아이가 깨지 않기를 기도해야 하는 미친 작전. 하지만 이제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다. 전 세계 10개국에서 90명의 전문 다이버가 이 동굴에 모여들었고 이들은 목숨을 걸고 안으로 들어가 구조대가 중간중간 교체할 산소통 수백 개를 나오는 길목에 릴레이 형태로 배치한다. 그리고 마침내 7월 8일 작전이 시작되었다. 마취과 의사를 포함한 13명의 다이버와 태국 특수부대 5명이 동굴 안으로 들어갔고 의사가 아이 한 명 한 명의 팔에 주사를 놓기 시작. 아이가 스르르 눈을 감는 순간 다이버는 축 늘어진 아이를 가슴에 안고 치르게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좁디 좁은 통로를 지날 때마다 의식 없는 아이의 머리가 바위에 부딪히지 않도록 한 손으로 감싸야 했고 물살이 거센 구간에는 아이를 놓칠까 온 힘을 다해 부여잡아야 했다. 중간중간 마취가 풀릴 조짐이 보이면 즉시 추가 투여를 해야 했는데 물속에서 의식 없는 아이의 팔에 주사를 놓는다는 건 그야말로 미친 짓 그 자체였다. 그렇게 한 명의 다이버가 한 명의 아이를 책임지고 5시간을 헤엄쳐 밖으로 나오기 시작. 마침내 첫째 날 4명의 아이들이 밖으로 나왔고 둘째 날 또 4명이 나왔다. 그리고 마지막 날 남은 4명의 아이와 코치 그리고 함께 남아있던 군의관까지 전원이 동굴 밖으로 나왔고 밖에서 기다리던 수천 명의 사람들이 환호한다. 18일 동안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른 채 동굴 앞을 지키던 부모들이 아이를 끌어안고 한참을 놓지 못했으니 동굴 속 18일 구조작전 72시간 참여 인원 10,000명 투입 다이버 100명 이상 그리고 1명의 희생. 수영조차 못하는 아이 12명을 마취시켜 물속으로 데리고 나오겠다는 누가 들어도 미친 작전이었지만 그 미친 작전을 성공시킨 건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다. 동굴 안에서 산소통을 나르다 숨진 그 한 명의 희생까지 모든 것이 모여 불가능한 기적을 만들어냈으니 이 작전이 끝난 뒤 해군 특수부대원들은 숨진 동료에게 경례를 올렸고 우리는 해냈다. 그 한마디와 함께 작전은 종료되었다. 사상 최초 마취 구조작전의 완벽한 성공이었다. 그러나 모든 상황이 이런 극악의 환경에서 살아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아니었으니 2019년 5월 6일 유튜버 코너 켈리는 가족과 함께 네바다 사막에 버려진 맥코이 금광을 탐험한다.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탐험이었으나 막상 들어와 보니 생각보다 위험해 보이는 분위기에 최대한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가는데 그런데 잠시 뒤 앞에 무언가 반짝이는 게 등장. 천천히 다가가서 확인해보는 순간 Okay, wait, don't move, Wyatt. That's a bone right there. Actually, there's quite a few bones. 수많은 신발이 쌓여있는 거대한 더미와 그 사이사이에 흩어진 뼈들까지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는데 This is water filled with... It is getting great. So we can't trust this.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된 것을 느낀 이들은 급하게 동굴을 탈출한다. 해당 영상은 공개되자마자 엄청난 논란이 되었는데 가장 먼저 떠오른 가설은 이곳이 연쇄살인범의 수집 장소였다는 것. 실제로 수많은 실종자가 신발만 남긴 채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는 데이터도 있는데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정도 규모의 신발과 뼈가 살인사건과 관련이 있다면 희생자는 최소 수십 명에 달했을 터 그런 초대형 사건이 이렇게 조용히 묻혔을 리는 없다는 반박. 일각에서는 영상 속 뼈들이 인간의 뼈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게 된다. 즉 퓨마 같은 포식자의 먹이 장수였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인데, 그러나 이 경우 뼈에 대한 설명은 되지만 여전히 신발 더미에 대해서는 설명이 되지 않기에 결국 아직까지 뚜렷한 진실은 밝혀지지 않은 채 논란만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러나 진짜 충격적인 동굴 탐사 사건은 지금부터 시작이었으니, 탐험가이자 다이버인 누노 고메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스터크 폰테인 동굴 탐험에 도전한다. 길이만 최소 5km에 달하는 이 거대한 미궁은 곳곳이 물에 잠겨있는 수중 통로까지 섞여 있어 누구도 탐사를 완료하지 못한 최악의 미개척 동굴로 꼽히고 있었는데, 고메즈는 또 다른 다이버 말콤과 피터와 함께 팀을 꾸렸고, 얼마 뒤 동굴 탐험에 착수한 이들은 이내 물이 잠겨있는 수중 통로에 도달하게 된다. 고메즈를 선두로 말콤이 두 번째, 피터가 마지막으로 하여 일렬로 차례대로 나아갔는데, 탐사 목적지로 향하는 메인 통로 옆에는 수많은 측면 통로들이 나 있었고, 이 측면 통로들은 또 다른 통로들로 이어져 있는 미로 그 자체였기에 이들은 혹시라도 메인 통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며 앞으로 나아간다. 다행히 메인 통로 자체는 쭉 앞으로만 나아가면 되는 것이었기에 큰 문제 없이 오늘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었고, 간단한 탐사를 마친 이들은 다시 메인 통로를 되돌아가기 시작한다. 그런데 잠시 뒤 말콤 뒤에 따라오던 피터가 사라진다. 말콤은 앞서가던 고메즈에게 이를 알렸고, 두 남자는 왔던 길을 되돌아가 피터의 흔적을 찾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얼마 뒤 측면 통로 중 하나에서 불빛이 나온 것을 발견하였고, 그 안에서 측면 통로를 둘러보고 있던 피터를 찾아낸다. 사전 협의 없이 이렇게 단독으로 움직이는 것은 모두의 생사를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기에 고메즈는 피터에게 주의를 준 뒤 다시 복귀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 또다시 피터가 사라진다. 이들은 다시 한번 되돌아가 피터의 흔적을 찾기 시작하는데, 그러나 이번에는 아무리 찾아도 피터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무려 4시간 동안이나 지속된 탐색에도 결국 피터의 흔적조차 찾지 못했고, 심각성을 느낀 이들은 동굴 밖으로 나가 구조 요청을 하기로 결정한다. 얼마 뒤 구조 신호를 받은 소방대원들이 도착하였는데, 문제는 해당 수중 동굴 탐사는 소방대원들에게조차 불가능한 난이도였던 것. 결국 수중 동굴 탐색이 가능한 경찰 쪽 전문가를 기다리기로 하는데, 그러나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던 고메즈는 동굴 다이빙 경험이 있는 동료를 다급히 호출. 얼마 뒤 현장에 달려온 그와 함께 먼저 수색을 시작한다. 몇 시간 뒤 전문 경찰 다이버들까지 합류하며 본격적으로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펼치게 되는데, 그러나 전문가들의 오랜 수색에도 끝내 피터를 찾을 수 없었고, 결국 다음날 경찰은 피터가 이미 익사하였을 것이라 판단, 최소한의 인력만 남긴 채 철수하게 되는데, 그러나 이 순간에도 피터는 살아있었다. 그는 처음 이탈 시 고메즈에게 주의를 받았음에도 불구 또다시 다른 측면 통로로 들어갔던 것이었는데, 피터가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바로 해당 동굴에서 수많은 화석이 발견된 적이 있었기 때문, 즉 아직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욕망과 호기심이 그를 유혹했던 것. 측면 통로로 들어간 그는 통로에서 또 다른 통로로 미로 같은 수중 통로를 계속해서 나아갔고, 결국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좁은 통로까지 도달하게 된다. 그제서야 무언가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은 피터는 다시 돌아가려 하는데, 그러나 왔던 길은 그의 움직임으로 인해 이미 많은 부유물들이 발생해버렸고, 결국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것을 돌아가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한 그는 앞에 있는 비좁은 통로 안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한다. 그렇게 간신히 통로를 통과한 피터, 통로 너머에는 작은 방이 있었고, 그는 마침내 물 밖으로 나와 그 공간에 머무르게 된다. 그 작은 방은 또 다른 작은 통로들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갔다가는 정말 영원히 길을 잃어 돌아갈 수 없을 듯 하였고, 반대로 왔던 수중 통로를 돌아가자니 중간에 산소가 다 떨어져 익사할 가능성이 있었기에 피터는 차라리 이 공간에서 구조대를 기다리기로 결정한다. 다행히 그는 식수를 가지고 있었고, 해당 공간에는 공기 역시 충분하였기에 구조대가 올 때까지 버틸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었는데, 그러나 이미 피터가 사망한 것으로 판단한 경찰들은 구조가 아닌 시신수습으로 수색 목표를 변경하였고, 최소한의 인원으로 진행되는 급할 것이 전혀 없는 수색은 진전이 매우 느렸다. 그렇게 시간은 하염없이 흘러 어느덧 2주 경과, 놀랍게도 피터는 여전히 생존해 있었다.
시간의 흐름조차 느낄 수 없는 어두운 동굴 안에서 정신이 무너지는 상태에서도 어떻게든 생존만은 이어가고 있었던 것. 그러나 수색팀은 여전히 피터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렇게 4주가 더 지난 실종 6주차. 결국 경찰들은 수색을 종료하게 된다. 하지만 피터를 포기할 수 없었던 고메즈만은 그를 찾기 위한 다양한 수색을 계속해서 시도하였고, 결국 동굴 학회 사람들의 도움으로 지상에서 접근할 수 있는 또 다른 동굴 입구를 발견. 그곳으로 들어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좁은 공간에서 죽어있는 피터를 발견하게 된다. 좁은 방의 벽에는 짧은 문구가 적혀 있었고, 부검 결과 피터는 약 4주 정도 동굴 속에서 홀로 버티다 아사한 것으로 밝혀지며 세상을 충격에 빠뜨리게 된다. 실제 우리가 유튜브를 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동굴을 탐색 중인 수많은 탐험가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급박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여기서 진짜 더욱 충격적인 사건은 Help! Help me! 여기 좁은 틈 사이에 끼어 꼼짝도 못하는 남자의 이름은 존 존스. 그는 휴가를 맞아 동굴 탐험을 나선 것이었는데, 그가 동굴에 들어간 지 약 1시간이 지난 시점, 그는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금지된 구역에 실수로 진입하고 만다. 그가 들어간 공간은 성인 한 명이 간신히 들어갈까 말까 하는 극악의 공간이었고, 억지로 계속 나아가던 그는 그만 그곳에 끼어버리고 만다. 그의 동생이 바로 뒤따라 들어왔지만 통로가 좁은 탓에 그를 빼낼 수 없었고, 동생은 급히 동굴을 빠져나가 신고를 한다. 뒤이어 무려 137명의 구조대원 및 자원봉사자들이 도착. 로프와 도르래 시스템으로 그를 끌어내기 시작하는데,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를 꺼내는 도중 장비가 끊어져 버렸고, 일부 통로까지 무너지는 바람에 결국 구조작업은 중단. 혼자 동굴 속에 갇혀 죽음의 공포를 마주하고 있는 그를 위해 구조대원들은 끊임없이 그에게 말을 걸고 노래를 불러주었고, 약 27시간 동안 거꾸로 매달려 갇혀있던 그는 결국 심장마비로 사망하고 만다. 그 뒤 구조대원들은 시신을 회수하는 것이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 그의 시신은 동굴 내부에 놔둔 채 입구를 콘크리트로 봉쇄하였고, 동굴 입구에는 그를 기리는 기념판만이 덩그러니 남아있게 된다. 이렇듯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어두운 동굴 속에는 우리의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지옥의 공간들이 존재하는데, 영국에 위치한 로스트 존스 동굴을 방문한 탐험가 그룹. 이곳은 무려 4.8km에 달하는 거대한 동굴 미궁으로 가장 깊은 곳은 무려 211m까지 뚫려있는 지옥의 입구로 유명한데, 그러나 이들은 오랜 동굴 탐험 경력을 가진 베테랑들로 사전 조사까지 철저히 한 만큼 처음에는 준비해온 장비를 이용해 안정적으로 이동하며 순탄하게 탐험을 이어갔는데, 그런데 일명 튜브라 불리는 구간에 도착하며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딱 보기에도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구멍, 물에 잠겨있는 것은 기본, 공간마저 점점 좁아지는 구조인 듯한데, 정신력으로 어떻게든 뚫고 가는 탐험대. 그러나 결국 팀원 중 한 명의 몸이 완전히 끼어버리고 만다. 움직이려 할수록 몸은 더 깊숙이 끼어갔고 상황은 점점 악화된다. 극심하게 밀려오는 죽음의 공포. 장난이 아니라 이거 탈출 못하면 실제로 죽는 상황인데, 모두가 절망하던 순간 팀원 중 한 명이 앞으로 미는 것이 아닌 뒤에서 끌어당기자는 방법을 제안한다. 그리고 그 순간 기적적으로 움직이는 남자의 몸, 침착하게 뒤로 빠져나가며 남자는 간신히 생존에 성공한다. 실제 이런 동굴 끼임 사고는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물까지 있는 경우 호흡곤란 및 익사의 압박으로 더욱 빠르게 죽음의 공포가 들이닥칠 수 있는데, 이 사건으로 남자는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었고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그런데 만약 이런 좁은 동굴이 아니라 반대로 세상에서 가장 깊은 동굴이라면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될까? 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동굴로 알려진 크루베라 동굴. 깊이만 2000m가 넘는 이 동굴은 탐험하는 데만 8일, 탐험 도중 체중은 무려 10kg을 잃게 되는 지옥의 동굴로 유명한데, 탐험 전문 유튜버 루히 체넷은 팀을 꾸려 이곳 탐사에 도전. 수백만 년 동안 이 지하 세계에 고립된 고대 생물을 발견해보고자 하는데, 그렇게 줄 하나의 몸을 의지한 채 탐험을 시작.
지구의 중심을 향해 계속 끝없이 내려간다. 그냥 내려가는 것만으로도 개빡세 보이는데 이 짓을 무려 8일을 해야 한다. 그렇게 간신히 도착한 1차 쉼터. 숨고를 새도 없이 곧바로 좁은 통로로의 탐험이 이어진다. 쉬운 곳 하나 없이 계속해서 지옥의 공간들. 실제로 팀원들은 이 탐사를 위해 무려 1년을 넘게 트레이닝했고 게다가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계약서까지도 서명을 한 상태인데 그렇게 끼임 지옥의 공간을 간신히 탈출. 첫 번째 베이스 캠프에서 잠을 청하는데 아직 겨우 200m일 뿐이다. 그리고 또다시 이어지는 지옥의 탐험. 중간중간 준비한 식량으로 끼니를 때워보지만 하루에 소모하는 칼로리만 무려 8,000칼로리. 아무리 먹어도 매일 1kg씩 빠지며 생명에 지장이 생긴다. 그렇게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탐험이 계속되었고 동굴 탐험 중에 가장 위험하다는 수중 동굴 구간까지 지나가는데 그리고 마침내 도달한 동굴의 끝 지점에서 최후의 탐사를 시작한다. 물과 바위, 어둠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태초의 공간. 그리고 그때 눈에 들어온 이상한 생명체 하나. 그렇게 생명체를 건져 올려 확인해 보니 완벽히 투명한 몸을 가진 새우 같은 생명체가 꿈틀대고 있다. 녀석의 이름은 감마루스 크루베리안. 오직 이 동굴에서만 살고 있는 고대 생명체로 연구를 위해 샘플로 채취한다. 그렇게 세계에서 가장 깊은 동굴, 지구의 중심에 도달한 그들은 다시 끝없는 고통의 시간을 거치며 올라갔고 마침내 8일간의 기나긴 여정을 무사히 마무리하며 빛이 있는 푸른 세상으로의 탈출에 성공하게 된다. 오늘은 발을 들인 순간 되돌릴 수 없는 미지의 세계, 동굴 속 세상들을 탐험해봤다. 오늘의 영상을 이 위대한 탐험가들에게 바치며 나 산타의 극한 세상 탐험은 계속된다. 그럼 아디오스. Help me! Relax. Get the air in, get the air in. Hey, you've done the hard bit there. What's it out? Just push out back. It's so nervous, pull me! Stuck at this corner. That's it. Yeah? Put this jar here. I'm good to go. I'll take this securing point off. 헬멧 카메라를 장착한 다이버가 수면 아래로 내려가는데 그가 발견한 건 사람이다. 검게 변색된 다이빙 수트와 산소통을 찬 부풀어 오른 사람의 형체. 머리부터 박힌 채 거꾸로 멈춰 서 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는 다이버. 그런데 그때 동굴 사이에 낀 사람의 시체. 이끼와 부유물에 덮여 윤곽만 겨우 보이지만 분명 산소통을 맨 사람의 시체다. 이 시체들이 발견된 곳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다이빙 포인트, 이집트 다합의 블루홀. 다양한 해양 생물이 서식하고 끝을 알 수 없는 크기를 자랑해 세계 탐험가들이 도전장을 내민 곳인데 지금까지 이곳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만 130명이 넘을 정도로 악명 높은 곳. 시신 대부분은 지금도 이 물속 어딘가에 남아있다. 인류의 발이 아직 닿지 않은 곳, 바다의 끝, 숨 쉴 수 없는 좁은 동굴의 끝.
가보지 못한 곳에 대한 이 죽일 놈의 궁금증은 세상 모든 탐험가들을 자극해 목숨을 앗아가기도 하는데, 파이프 안을 향해 소리치고 있는 이 사람, 다이버들이 파이프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원. 전문 다이버 5명이 탐험을 위해 바다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예상 못한 일이 벌어진다. 커다란 송유관 반대편이 진공 상태가 되면서 엄청난 흡입력이 발생한 것. 압력에 별 수 있나? 5명의 다이버들은 그냥 빨려 들어갔는데 송유관 안으로 들어간 사람 중 한 명이 구사일생으로 살게 됐고, 소리치는 그때 놀랍게도 같이 빨려 들어간 다이버 중에 살아난 사람이 있었는데 같이 빨려 들어간 다른 다이버들의 소리를 듣고 기어서 나간 생존자는 배 위 구조팀에게 신호를 보냈지만 구조팀이 도착한 때는 이미 늦었다. 크리스를 제외한 다른 다이버들은 송유관에서 세상을 떠났고 그렇게 단 한 명만 생존하게 됐는데, 문제는 그 이후 An unbelievable nightmare. Every time you try to open your eyes, it's burning. You're pitch black, you can't see nothing. 사고 이후 지속적으로 악몽에 시달리고 마치 몸이 불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는 생존자. 그가 고립된 송유관 내부에서 겪은 공포와 혼자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에 여전히 시달리고 있다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것은 아직도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지 않고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이 있다는 것. 이쯤에서 좋아요랑 구독 누르고 앞으로도 세상의 진짜 이야기 매주 받아보도록 하고, 다시 이야기 이어가자면, 동굴에 갇혀 엄지척을 날리는 이 남자, 론 에드워드. 어릴 때부터 동굴 탐험을 좋아하던 그는 잠깐 시간을 내 동생과 함께 지하 동굴에 들어가는데 그들이 향한 곳은 너티퍼티. 동굴이라기보다 사람 하나 간신히 드나들 수 있는 구멍에 가까운 비정상적인 경로로 유명한 동굴인데, 두 손으로 더듬으며 조심스럽게 몸을 밀어넣으며 탐험을 하는 존. 그런데 길을 잘못 들어섰고 길은 점점 더 좁아지는데 폭 25cm, 높이 46cm밖에 되지 않는 공간. 몸이 완전히 끼어버렸다. 입구는 바위로 둘러싸여 있었고 조금만 몸을 틀면 어깨뼈가 바위에 긁히는 그야말로 진공 포장되는 공간. 급기야 존의 머리는 아래로 처박혀 있고 다리는 위로 접힌 채 공중에 뜬 상태. 피가 머리로 몰리기 시작. 신고를 받은 구조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사람 하나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거의 수평에 가까운 틈. 내려갈수록 공간은 더 좁아져 난항을 겪었는데 우선 동굴을 부수려고 했지만 부술수록 존은 안쪽으로 더 깊이 빠지면서 실패. 두 번째 작전, 직접 동굴 안으로 들어가 빼내려고 했지만 that was helping to hold him in position. One of the devices as part of that system failed. Mr. Jones actually ended up falling back into the area where he had been stuck for so long. 장비가 파손되며 존은 다시 깊숙이 미끄러져 내려가며 실패하게 된다. 결국 27시간 동안 구조 작업을 벌였지만 모두 실패. 결국 존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고 시신이 너무 깊숙한 곳에 있어 꺼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 동굴은 콘크리트로 봉인됐다. 동굴 속으로 향하는 한 무리의 탐험대. Check out this crazy river cave we're going into. We came here last time and we couldn't even get in. There was just so much water pumping out. So we're going in now. It's calmed down a good bit. 탐험대는 끝이 보이지 않는 동굴 안으로 향하는데 평범해 보인다고 쉽게 탐험할 생각, 이때 접어야 했다. 동굴 안으로 들어서니 길은 엇갈리고 통로는 뒤얽혀 있고 물은 계속 흐르는데 It's getting pretty deep. 물이 계속 깊어져도 탐험가들은 그 안으로 계속 들어가고 빛은 점점 사라지고 헤드랜턴 불빛만 남게 되고 어떤 로프도 안전 장비도 없다. 몸 하나로 들어간다. 갑자기 이 어두컴컴한 폐쇄된 곳에서 갑자기 다시 강이 된다. 천장은 낮아지고 통로는 점점 좁아진다.
This is how tight it got. 밑에는 물이 흐르고 양팔로 앞으로 기어간다. 일어설 수조차 없는 통로, 숨소리가 바위에 울릴 정도. 급기야 틈이라고도 부르기 어려운 공간까지 도달. 발밖에 안 보이는 앞사해도 안 이상한 지옥 같은 구간을 기어가는데 This does not look promising at all. Okay, let's get out of here. 다치기 전에 탈출을 결정한 이들은 결국 Back to the entrance. We made it. Hey, we made it. 다행히 이들은 결국 무사히 세상 밖으로 나왔지만 이런 곳에선 진짜 한순간이다. 공기만 살짝 부족해 정신 잃고 기절이라도 하면 그땐 말 그대로 요단강 바로 직행. 농담 같지만 진짜 한순간이야. 1991년 플로리다. 이름 좀 날리는 숙련된 다이버 파커 터너와 빌 개빈. 지금까지 인간이 제대로 본 적 없는 구간인 인디언 스프링스 수심 90m 아래 동굴의 가장 깊은 구간으로 향하기로 한다. 탐험 도중 벽에 몸이 긁힐 정도로 좁은 통로를 발견. 이 길을 지나야 미지의 공간에 도달하는 것을 안 이들은 빠꾸 없이 통로로 몸을 밀어넣는다. 그런데 통로를 지날수록 물이 흐려지기 시작하고 라이트는 번져 시야 확보도 안 되는데 그 순간 갑자기 동굴 천장이 무너지고 진흙이 솟구치기 시작. 순식간에 온통 흙탕물로 변한 바다. 1m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 그 안에서 빌 개빈은 침착하게 모든 감각을 총동원해 출구를 찾아 살아 돌아왔지만 그와 함께 들어간 파커 터너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는데 사고 이후 갑자기 동굴이 왜 무너졌는지에 대해서는 무려 30년이 지나서야 밝혀지게 되었는데 바로 다이버들의 숨. 다이버들이 내뱉는 헬륨, 산소, 질소 등 깊은 수심에서 내신 기체가 그대로 동굴 천장에 머물렀고 공기보다 가벼운 헬륨은 점점 천장 틈 사이로 스며들어 압력을 높이기 시작했다는 것인데 그리고 결국 안반은 내부에서부터 천천히 밀려났다는 것이다. 오직 숨 쉬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동굴이 무너진 거라고. 동굴 탐험 유튜버 센트럴 케이빙은 어느 날 절대 가면 안 되는 동굴에 방문하게 된다. 숲속 한가운데 위치한 이곳은 동굴이라기보다는 구멍에 가까운 비정상적인 입구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입구 안쪽에는 지하세계로 향하는 진짜 입구가 숨겨져 있었는데 호기심을 참지 못한 이들은 결국 동굴 내부를 탐사해보기로 결정하는 최악의 실수를 저지르고 만다. 그렇게 직접 들어가게 된 지하 수중 동굴. Sure the gasket's sealed, yeah? Alright, let's get into it! 직접 마주한 동굴 안쪽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다. 끝을 알 수 없는 검은 물이 가득 찬 장소는 얼굴도 겨우 내놓을 정도로 비좁았고 산소가 얼마나 있을지 물속에 무엇이 있을지 그 무엇 하나 추측할 수 없는 매우 위험한 환경이었다. 그렇게 휩쓸리듯 나아가다 보니 일순간 동굴의 형태가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 자연이라기에는 너무나 인위적이고 인위적이라기에는 너무나 기괴한 공간. 공간 끝에 다다르자 다시 미로 같은 비좁은 공간이 반복되며 이들은 더욱 깊은 지하 동굴로 끊임없이 빨려 들어가게 되었고 이대로는 돌아가는 길을 찾지 못해 그대로 요단강 건널 수 있지만 호기심과 자만심으로 가득 찬 이들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아무리 계속 나아가도 끝이 보이지 않자 분위기는 조금씩 심각해지기 시작한다. Dude, hold up. Are you sure this is the way? It doesn't even look like you can go underwater. It's wide enough. 마침내 도저히 정상적으로 지나갈 수 없는 장소에 도달한 이들은 뒤로 돌아 그곳을 통과해 보려 하는데 숨 쉬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 그런데 갑자기 한순간에 발생한 사고로 영상은 종료된다. 그러나 후에 확인한 결과 다행히 이들은 탈출에는 성공한 듯 하였는데 사실 이런 수중 동굴에서 진짜 무서운 것은 바로 이산화탄소. 미리 알아보기 힘든 이산화탄소가 짙게 깔린 지역에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가는 순간 바로 기절 및 질식으로 그대로 요단강 건널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동굴 탐험은 실제로 목숨을 건 탐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정말 최악의 경우 실제로 동굴에서 사망자가 발견되기도 하는데, 이 영상을 보면 2024년 9월 7일 유튜브에 이상한 동굴 탐험 영상이 하나 올라온다. 다른 동굴과 달리 입구 자체도 워낙 작은 데다가 심지어 방향도 지하로 뚫려 있어서 아직 그 누구도 탐험해보지 못한 곳인데, He doesn't know anybody who's been down this thing. He says he threw a rope down it with a rock and it was 200 feet deep before it stopped. 보통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지나쳤을 곳이지만 자신감에 찬 동굴 탐험 유튜버들은 그대로 로프를 나무에 고정한 채 동굴 안으로 탐험을 시작한다. Yeah. Nice. 그리고 동굴 바닥에 도착하자 그들 앞에 펼쳐진 것은 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압도적인 크기의 거대한 지하 공간. It just ends before it even touches the bottom. It goes so far. I can't even see the top. 까딱 이 끈 하나에 문제가 생길 경우 이들은 영원히 돌아갈 수 없게 되지만, 그러한 생각도 잠시 이내 정신을 가다듬고 본격적인 동굴 탐험을 계속한다. 동굴 탐사는 처음에는 꽤나 순탄해 보였다. Wow. 신기한 지형부터 반짝이는 돌들까지 바깥 세계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저세상 풍경들이 계속되는데, 그러나 환상적인 탐험도 잠시, 결국 그들은 절대 발견하면 안 되는 것을 발견하고 말았으니 그것은 바로 사람의 뼈. 누가 봐도 확실한 사람의 뼈의 발견에 상황은 급격하게 심각해진다. 만약 뼈가 입구 근처에서 발견되었다면 누군가 발을 헛디뎌 동굴로 떨어진 것이라고도 추측할 수 있지만, 이렇게 깊은 곳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은 빼박 무언가에 의해 사람이 끌려갔을 가능성, 즉 식인 동물이나 살인 사건과도 관련되었을 수도 있다는 뜻인데, 그들은 곧바로 동굴을 탈출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그 뒤 전문가가 투입되어 유골에 대해서 분석을 시작한다. 그리고 그 결과 충격적이게도 이 뼈는 무려 2000년 전의 유골로 밝혀지게 된다. 2000년 전 한 고대인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홀로 이 동굴에 떨어지게 되었고 굶주림과 고통 속에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는데,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영상은 수중 동굴 탐사가 본인이 직접 사망한 경우인데, 2004년 10월 28일 50세의 파일럿이자 스쿠버 다이버인 데이비드 존 쇼는 인류 역사상 가장 깊은 다이빙 기록을 세우게 된다. 그가 잠수한 깊이는 무려 270m, 장소는 세계에서 가장 깊은 수중 동굴 중 하나인 부시메스 홀이었는데, 이번 다이빙의 목적은 오직 기록 갱신. 그러나 그는 바닥에 도달한 순간 도전을 멈출 수밖에 없는 무언가를 발견하였으니 그것은 바로 다른 스쿠버의 시신. 이 시신의 주인공은 향년 20세의 디온 드리어로 10년 전 이곳에서 다이빙 도중 사망하였는데, 보통 일정 수심 이하로 가면 시체가 부력 없이 가라앉기 때문에 10년 전 죽은 그의 몸이 아직까지 수면으로 떠오르지 않은 것이었다. 그리고 한동안 시신을 응시하며 고민하던 그는 이내 무엇인가를 결심한 듯 시신의 끈을 묶어두고 다시 수면 위로 올라간다. 깊은 수중 동굴에서 스쿠버 다이버 디온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은 빠르게 퍼졌고, 시신 발견자 데이비드는 디온의 부모를 직접 만나 시신을 수습해주겠다는 약속을 해버리고 만다. 보통 수중 동굴 탐험은 일반 동굴 탐험보다 훨씬 위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시간 산소량 체크는 물론 수심이 깊어질수록 수압이 엄청나게 높아지기 때문에 인간의 몸은 죽음의 압박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이번 작전은 초단위로 계획되게 되었고, 데이비드는 디온을 처음 발견할 당시 묶어놓은 줄을 따라 다시 디온의 시신에 도달, 시신을 특수한 가방에 담고 12시간에 걸쳐서 천천히 올라올 예정이었다. 총 12시간에 걸친 감압 상승을 위해 도중에 그의 친구이자 다이빙 파트너인 돈 셜리가 220m 지점에서 시신을 인계받기로 되어 있었고, 이후 시신은 각 수심대에 대기 중인 지원 다이버들에게 차례로 인계되며 올라오게 될 계획. 돈은 데이비드를 계속 관찰하며 문제가 생기면 바로 대응할 준비까지 하였는데, 그렇게 철저한 계획하에 실행된 작전, 그러나 작전이 시작된 지 1시간 반 후 수면 위로 불길한 메시지 하나가 전송된다. 데이비드와 돈의 활동이 감지되지 않는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돈에게서 직접 메시지가 도착하였으니 데이비드가 저 멀리 보이는데 움직이지 않는다. 메시지를 보낸 뒤 돈은 데이브에게 직접 접근하려 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목표 수심을 초과하였고 그의 리브리더, 즉 산소 호흡기의 컨트롤러가 폭발해버렸다. 산소 중독에 빠지고 물속에서 구토까지 하게 된다. 그는 수심 220m에서 토하면서도 로프를 잡고 있었고 덕분에 구조대가 간신히 끌어올려 목숨을 건지게 되었다. 그러나 데이비드는 끝내 돌아오지 못한 채 그곳에서 최후를 맞이한다.
그리고 구조대가 데이비드의 시신을 수습했을 때 충격적인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으니 바로 데이비드는 죽는 순간까지 디온의 시신까지 끌어올리고 있었던 것. 그의 헬멧에 부착된 카메라의 영상을 분석해보니 카메라는 데이브가 줄을 따라 디온의 시신을 발견하고 그를 가방에 넣으려 애쓰는 장면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계획은 이미 틀어졌으니 디온의 시신이 줄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을 거란 예상과는 달리 줄이 풀려 물속에서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었다. 때문에 데이비드는 시신과 줄에 엉키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시신이 움직임에 따라 줄이 여기저기 휘말리게 되었고 줄을 자르려 하나 손도 말을 듣지 않는다. 결국 산소 게이지를 체크하지 못해 질소 마취 증상이 시작. 이는 판단력 저하, 집중력 상실, 근육과 신경기능 저하 등의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모든 기능을 앗아갔고 그의 몸은 더 이상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결국 의식을 잃기 직전 그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물속에서 자신을 응시하는 디온의 시신. 그렇게 데이비드는 세상을 떠나게 된다. 유일한 위안이 있다면 데이비드는 디온의 시신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다는 점이다. 덕분에 디온의 시신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데이비드는 목숨을 걸고 약속을 지킨 영웅으로 영원히 기억되게 된다. 이 세상의 모든 도박과 온갖 환락이 존재하는 탐욕의 도시 라스베가스. 이 거대한 환락가의 지하에는 그보다 더 거대한 지하미궁이 존재한다.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를 훌쩍 뛰어넘는 이 수백 킬로미터짜리 거대 지하 세계에는 두더지 인간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으니 끝없는 어둠 속에서 적응하며 살아남은 이들의 생각과 행동은 점차 다르게 변질되어 간다. 저는 머리에 총을 맞았어요. 어젯밤 이곳에서 누군가 죽었어요. 완전한 무법지대에 적응한 이들은 지상의 정체성 따위 버린 지 오래. 심지어 이들 중 일부는 처음부터 세상에 기록이 없는 채로 이 어둠 속에서 태어나기도 한다. 현재 이렇게 추정되는 두더지 인간들의 숫자만 최소 1,500명 이상. 어느 한 유튜버가 목숨 걸고 이것을 탐험해본다. 입구는 지상의 인간들을 막기 위해 쇠창살로 막혀있는 상태. 가까스로 1차 입구를 통과하여 안으로 들어가자 어둠 속에서 작은 램프빛이 나타나는가 싶더니 갑자기 문지기가 등장. 터널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며 최후의 경고를 통지하는데 저라면 터널 안쪽은 절대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지하 7층에 달하는 이 안에는 무엇이 있을지 모르거든요. 납치당하거나 살해당하거나 산채로 불태워져도 흔적조차 찾을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소리를 주의하라고 경고하였는데 땅이 단단해 비가 와도 물이 스며들지 않는 라스베가스는 도시의 모든 비를 이 터널로 배출하도록 하였고 따라서 이 넓은 구역 중 한 곳에서만 비가 내려도 순식간에 터널로 물이 몰려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기 때문이라고. 문지기의 경고를 뒤로 한 채 안으로 향하자 시작되는 끝없는 지하 터널. 벽에는 온갖 낙서가 가득하고 바닥에는 쓰레기가 쌓여있다. 그렇게 입구의 빛에서 멀어지자 이들이 맞닥뜨린 첫 번째 위험은 바로 칠흑 같은 어둠. 이전에 이곳의 초입부를 취재하였던 한국의 기자 역시 이곳의 어둠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방송용 촬영 장비를 갖고 왔기 때문에 이렇게 밝게 보이지만 조명을 끄게 되면 이곳은 칠흑 같은 어둠으로 변하게 됩니다. 손전등 더 있어요? 그렇게 야외 활동용 초강력 손전등 2개를 켜자 쓰레기 더미 속에서 우두커니 앉아있는 첫 번째 두더지족이 나타난다. 그녀는 약물에 취한 듯 이들에게도 약을 구걸하는데 불길한 느낌에 빠르게 자리를 피해 탐험을 계속한다. 끝없이 이어지는 거대한 지하미궁. 그냥 쓰레기들이 널브러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공간은 사실 두더지족들의 집으로 언제 어디서 갑자기 그들의 공격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곳 지하 세계에서는 지상 라스베가스의 호텔들 또한 보이는데 이 호텔들은 하루에 2번 정화 시스템을 가동, 오물들을 이 하수에 버리기 때문에 이곳은 늘 젖어 있으며 엄청난 악취가 계속된다. 어떤 두더지족들은 아예 이렇게 도시에서 버리는 물을 활용, 샤워를 해보기도 하지만 그들 몸에 깊이 배인 지하의 냄새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탐험을 계속하자 등장하는 자전거방. 이 지하 세계에서는 자전거가 자동차 같은 존재로 이곳 좁은 어둠 속의 유일한 교통수단. 자전거가 없는 이는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이 어둠 속을 끝없이 걸어가야 한다고. 그렇게 한참을 이동한 끝에 도달하게 된 어느 방에서 6년째 이곳에서 지내고 있는 한 남자를 마주치는데 저는 이곳에서 6년을 살았습니다. 한때 이곳에는 사람들이 힘을 합쳐 만든 지하왕국도 존재하였죠. 그러나 현재 그 공동체는 내부 분열로 이미 사라졌어요. 모두가 뿔뿔이 흩어졌고 각자가 무력 집단을 이루어 끝없는 생존 싸움을 합니다. 저 역시 최근에 공격을 당했어요.
누군가 이곳에 불을 질렀고 저는 목숨은 건졌지만 유일한 친구였던 고양이는 전신에 끔찍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내부 사정을 알려준 남자는 조금 더 길을 안내한 후 자신은 더 이상 안쪽으로 갈 수 없다며 일행을 떠난다. 그리고 이 안에서 인연을 생존했던 가이드는 다시 한번 경고를 시작하는데 지금부터는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바로 몇 초 뒤 누군가 갑자기 우리를 공격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곳은 경찰도 부를 수 없는 무법지대니까요.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두더지족의 생존 방식은 지상의 사람들과는 점점 달라 보였는데 쿠킹 호일로 만든 팬에 정체를 알 수 없는 통조림을 붓고 손소독제를 연료 삼아 음식을 조리하기까지 본능적인 생존 감각은 지상의 사람들보다 훨씬 발달해 보이는데 그렇게 쓰레기와 배설물, 죽은 동물들을 지나 계속해서 안쪽으로 들어갈 때쯤 벽에 갑자기 이상한 그림자가 드리워진다. 본능적으로 뭔가 잘못되었음을 느낀 일행은 급하게 쏘지 말라고 외치는데 제발 쏘지 마세요! 저희는 공격할 생각이 없어요! 그렇게 한참을 간신히 설득한 후 마침내 도달하게 된 어느 남자의 영역. 유모차, 가방, 장난감 등 용도를 알 수 없는 물건들이 가득 차 있었는데 내 이름은 제이. 이곳에서 거의 평생을 살았지. 맨 처음 라스베가스에 왔을 때 모든 돈을 도둑맞고 노숙자가 되어 이곳에 정착했어. 이곳은 안전한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어. 다른 두더지족들에게 털리고 경찰에게도 털리지. 경찰한테 발각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감옥에 가. 왜요? 무단 침입으로 구속된다고. 여기가 누구 땅인데요? 정부 땅이야. 경찰은 우리를 발견하면 어떤 식으로든 잡아가. 알고 보니 지하세계 두더지족들의 정체는 바로 쫓겨난 노숙자들이었던 것인데 관광의 도시 라스베가스는 보기 안 좋다는 명목으로 대량 인간 청소를 실행. 노숙자들이 거리에 보이면 모두 잡아가 버리자 결국 쫓겨난 이들이 이곳 지하세계로 피신하게 되었던 것. 눈은 왜 그렇게 됐어요? 총에 머리를 맞았고 그 뒤로는 전혀 기억이 없어. 그럼 앞으로의 계획은 뭐예요? 10년 후에 당신은 어떤 모습일 것 같나요? 죽어 있겠지. 현재 미국인의 10명 중 7명은 월급으로 달달이 생계를 유지하는데 직장을 잃거나 월급이 몇 달만 밀려도 이들의 생계는 바로 위태로워지고 그렇게 거리로 나오는 순간 라스베가스의 지하에 거대한 무법지대가 기다리게 된다.